나는 오늘 퇴근 후에도 40분가량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야 한다. 아, 오늘은 걷기 싫다. 하지만 즐거움으로 걸어야겠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저 같은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도 당 수치 높으면 걷는 게 제일 좋다고들 하니까요. 제 주변에 보면 당이 높아 음식 조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하루에 틈만 나면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날씨 때문에 꾀가 나서 걷는 것이 당 수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당뇨에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에 걷기가 왜 효과적인지,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부. 걷기가 당뇨병에 좋은 5가지 이유. 첫 번째, 걷기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원으로 바로 혈당, 즉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기를 하시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활용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더욱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이는 곧 제2형 당뇨병의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걷기는 체중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당뇨병의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과체중과 복부 비만입니다. 지속적인 걷기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시키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육량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잘 걷기만 해도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동반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화되며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다 보면 뇌에서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아주 고마운 운동입니다. 2부. 걷기가 당뇨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걷기가 항상 좋은 걸까요? 사실 몇 가지 경우에는 걷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입니다. 공복 혈당이 70mg/dL 이하이거나 250mg/dL 이상일 경우, 이때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저혈당 쇼크나 탈수, 심하면 케톤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시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발 건강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당뇨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상처가 생기고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걷기 전후에는 꼭 발을 확인하시고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착용해 주시고 맨발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허리의 부담이 커지는데요. 무리한 속도, 딱딱한 지면에서의 걷기는 오히려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속도와 거리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부. 걷기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하시고 점차 빠르게 걷는 속도로 바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6,000보에서 8,000보 정도가 좋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걷기 혹은 실내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의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예방을 위해 운동 전 간단히 과일 조각이나 비스킷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께 걷기 운동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듯 운동에도 기준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집 앞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란에는 좋은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